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 평균 퇴직 연령이 40대, 50세에서 70세 사이에 70%는 자영업자랍니다. 근데도 아직도 창업 준비를 안 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주제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정년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정년 퇴직이 뭐 60세냐 65세냐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의 지금 현재 퇴직자들이 40대에 퇴직을 합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뭐 자발적인 퇴사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퇴직을 하겠지만 어쨌든 40대에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49세가 평균 퇴직 연령이랍니다. 정말 오랫동안 정년을 버텨서 하는 그런 공기업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40대 초반에 나온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50세부터인데 퇴직은 했어. 근데 중요한 건 50세부터 70세까지가 이 시기가 비는 거죠. 이 중간이 붕 떠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30년을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취직을 했어. 그럼 우리가 평균 퇴직 연령대 50세까지 20년을 돈 벌려고 30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퇴직을 하고 그 다음 20년은 지금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30년을 이렇게 쎄 빠지게 공부하고 스펙 쌓은 거야? 20년 돈 벌려고 30년을 공부를 했어. 준비를 했어. 그럼 그 다음 20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경제적인 시선으로 보든 합리적인 시선으로 보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50세부터 70세까지 직업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무려 70%가 외식업, 숙박업 같은 이런 자영업자랍니다. 결국 50세부터 70세까지는 확률적으로 자영업자를 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자영업이 아니면은 온라인 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일용직 노동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업 그런 식인 거죠. 왜 근데 자영업자가 제일 많을까요? 이게 자영업자가 가장 진입 장벽이 낮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것까진 좋은데 그 진입 장벽이 낮아서 들어온 그 고만고만한 그 스머프들끼리 지금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사업하는 부류들이나 뭐 건물주나 뭐 자산가들이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이번에 찍냐면은 이 자산가들, 건물주들이 오히려 창업 공부를 더 하러 옵니다. 왜겠어요? 내가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에 뭐가 들어와야 돼? 세입자를 누구를 받아야 돼? 어떤 업종과 어떤 스타일의 업이 들어와야지 내 건물 가치가 유지될까? 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영업을 선택하고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억짜리 내가 가진 건물에 뭐가 들어와야지 월세 400을 감당할 수 있을까? 400만 원 월세를 받아야지 내 건물의 가치가 유지가 될 텐데 이 건물을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에 팔려면은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뭘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20억짜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건물주들이 창업 공부를 더 해요. 근데 이 초보자들, 이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이 초보자들, 일반인들, 그냥 살고 있는 분들, 이분들 안 합니다. 뭘 안 해요. 그렇게 나이를 먹다가 또 50살이 됩니다. 50살이 되면 40대 중반만 돼도 알바 못 해요. 안 시켜줍니다. 사장인 내가 시키고 싶어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 불편하니까 못 뽑아요. 어디 배울 것도 없습니다. 돈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바나 직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안 써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창업 준비라는 거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일반인이라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직장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조그만 거라도 도전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거라도 찾고 그걸 누구랑 함께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손해나는 거는 직장 월급으로라도 메꿔야 됩니다. 창업이라는 거는 바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 뭔가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손해보는 거, 매달 손해보는 거 뭔가 어떤 걸로 메꿔야 되잖아요. 현금 흐름이 없다가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직장을 관두고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존중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창업을 하겠다고 내가 1억을 모아뒀어. 근데 아무런 현금 흐름이 없다면 1억이 얼마 만에 없어질까요? 한 달에 만약에 생활비로 500 썼던 사람이 500 쓰면서 살잖아요. 1억 이거 1년이면 없어집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창업을 하겠다고 1억을 모아놨는데 1억이 지금 500만 원씩 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초조한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금흐름이 없이 창업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서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떠밀려서 창업을 하는 거죠. 다음 달에는 결정을 해야 돼. 이게 무슨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창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필패 확률이 7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도 그냥 생으로
현금으로다가 부동산을 사지 않습니다.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료를 얼마라도 받으면서 그 대출 이자하고 원금을 어차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료로다 받으면서 대충 퉁치면서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죠. 근데 간혹 정말 대책 없는 이 초보 창업자 이 노인네들, 이분들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짜 자기가 가진 것들 몰빵해서 그것도 레버리지까지 일으켜가지고 대출 이빨 일으켜서 사고, 임차 임대를 놔야 되는데 이게 임대 어떻게 놀지 이 대책도 없이 공실로다가 몇 달 몇 년을 가고, 임대료도 안 나오는데 공실이다 보니까 대출이자랑 원금은 또 갚아야 되는데 또 이 임대료 임차인이 없으니까 또 관리비까지 내 돈으로 내야 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빚이 빚을 낳고 그거 메꾼다고 그러기 빠지고 그거 기다리다가 안 걸려요. 경매 내놓고 그렇게 30년 세월을 자기 피땀 흘려 번 세월을 그렇게 날려버리는, 정말 눈물 없이 못 버는 광경. 그리고 그 가족들은 뭔 죄예요? 얼마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 우리 존경하는 아버지였다가 왜 혼자 가서 그런 짓 했다고 온 가족이 그 빚 갚고 있거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게를 정리하고 다음 가게를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자신 있으면 정말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게를 정리하고 그래 더 규모 있게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시행착오 알았으니까 다음번엔 그런 실수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계획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짬이 있어도 그렇게 계획대로 해서 또 성공하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를 하면서 이걸 처분한 돈으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크게 어떻게 뭐 대단하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가게에서 지금 나오는 현금 흐름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건 없애지 말고 다른 곳에서 차라리 대출을 받아. 그럼 대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 이자는 이 가게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좀 메꾸면서 또 그렇게 좀 충당을 하고, 새로 오픈한 가게가 또 손해가 좀 나. 바로바로 잘 될 수도 없죠. 손해가 나면 또 이 현금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또 손해가 나면 아 큰일 났구나. 그럼 내 소비도 줄여야겠다. 이렇게 메꿔가면서 버티면서 두 번째 가게가 이게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게가 자리 잡아서 그전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해서 좀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럼 첫 번째 거는 좀 아쉽지만 그때 처분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임자가 제대로 제값을 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처분을 해야지 손해를 좀 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형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 준비가 옳고 계획에 치밀함이 있어서 무조건 성공을 한다 이런 확신이 있어도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왜 실패를 하겠어요? 그 계획이 실제 오라도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을 하지만 그게 언제 성공을 하냐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이게 터질 때가 언제냐. 성공하는 건 맞아,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이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내가 진짜 되는 그 시기, 그 언제라는 게 될 때까지 우리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버티면서 기다려 줘야 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고 아무리 비전이 좋으면 뭐합니까? 애들 학원비 못 주고 집에 생활비 못 갖다 주면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어쨌든 명백한 건 우리는 공식적으로 40대에 퇴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무조건 자영업자를 할 확률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대든 40대든 창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실패해도 덜 쪽팔릴 때, 조금이라도 실패해도 책임질 게 덜 있을 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유튜브 보고 남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이런 관음증 환자 마냥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공부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걸 보는 것 때문에, 보고 아는 것 때문에 알진 못하지만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바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창업 준비 시작하시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시고 조그만 거라도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어려운 분들 많은데 실행을 통한 공부가 돼야지만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너무 오래 준비하고, 정말 나한테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창업을 알아봐야 되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창업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그만 거라도 해서 내가 이 창업 DNA를 경험으로 느끼면서 일반인에서 자영업자, 이상 사업가로 넘어가는 이런 신분 전환의 과정, 이것들을 꼭 현금 흐름이 있을 때 현금 흐름 가지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